본 영상은 트레버 앤더슨이 만든 가상의 설정을 기반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늦은 저녁, 부모님이 잠든 사이 몰래 핸드폰 게임을 하던 제이크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슬슬 잠이 쏟아지는 제이크는 시계를 본 뒤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을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소리를 들은 건지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인지 제이크는 별 생각 없이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밖에서 제이크를 바라보는 기묘한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이크는 놀라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아무리 애써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이크는 이불 속으로 숨으려 했지만 팔다리는커녕 눈동자조차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포에 떠는 제이크는 그저 창밖의 존재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존재는 얼굴만 보였으며 머리카락이나 귀가 없는 듯 했고 목이 매우 얇고 길었습니다. 제이크는 그렇게 몇 시간이나 벌벌 떨며 창밖의 존재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동자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자 어느새 창밖의 존재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헛것을 봤던 거라 생각하며 시계를 보고 다시 잠을 자려고 했던 제이크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몇 시간은 흘렀을 거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잠자기 전에 봤던 시간에서 6분밖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제이크는 억지로 다시 잠을 자고 다음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창밖에서 목이 긴 얼굴을 본 사람이 제이크뿐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존재는 피핑 톰, 일명 엿보는 톰으로 불렸으며 목격담을 대조해본 결과 딱히 사람에게 해를 끼치진 않지만 누군가 혼자 있을 때 창밖에서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어른들에게도 퍼졌고 그러면서 밝혀진 사실은 피핑톰으로 불리는 존재는 과거 이 마을에서 이웃집을 훔쳐보던 톰이라는 사람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 다소 어리숙하고 모자라 보이긴 했지만 항상 웃고 다니는 착한 이웃이자 선천적으로 말을 못하던 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된 모습이라는 사실은 당시엔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톰은 이웃집을 엿보는 걸 즐기는 이상성욕자였습니다. 그날 저녁도 2층 집 난간에서 이웃집을 훔쳐보던 톰은 천벌을 받은 건지 그저 우연인지 모르지만 노후된 전선에서 스파크가 튀었고 톰의 머리에 불이 붙었습니다. 놀란 톰은 그만 2층에서 추락했고 1층에 버려져 있던 인화성 물질이 목과 머리, 귀에 묻었습니다. 톰은 살려달라며 몸부림쳤지만 말을 할 수 없었기에 다음날이 돼서야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불에 타고 양쪽 귀와 머리카락이 녹아내리고 목이 축 늘어진 톰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엿보는 톰이 성불하지 않고 아직도 마을을 떠돌며 엿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서님들도 창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신다면 절대 보지 말고 외면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가을날 유난히 추운 저녁,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작은 키에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금발머리를 지니고 빨간 뿔 태안경을 낀 공대 여학생은 저 멀리 무언가 움직이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팔다리가 있는 걸 봤을 땐 술 취해 휘청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서서히 다가올수록 움직임과 외형이 사람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작은 키에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금발머리를 지니고 빨간 뿔 태안경을 낀 공대 여학생은 겁에 질려 뒤돌아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평소 운동 부족인 학생은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고 전봇대에 몸을 기댄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멀지만 다른 길을 이용해 집에 가는 루트를 생각했고 발걸음을 옮기려던 그 순간 눈앞에 붉은 눈을 빛내며 뾰족한 팔다리를 지닌 머리 없는 괴물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대로 얼어붙어 숨쉬는 것조차 잊은 여성을 괴물은 붉게 빛나는 동그란 눈으로 바라봤고 이후 괴물은 몸통 한가운데가 가로로 갈라지며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입을 벌렸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양팔로 여성을 찔러 고정시킨 뒤 머리부터 입에 넣었습니다. 그 후 괴물은 또 다른 사냥감을 찾으며 깊은 밤 어디론가 걸어갔고 전봇대 옆에는 붉은 핏자국과 구두 한 쪽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나이트워크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나이트워크 이름처럼 밤에 출몰하며 홀로 있는 사람을 사냥하는 존재입니다. 외형적인 특징으로는 머리가 없고 팔다리의 끝은 꼬챙이처럼 뾰족하며 몸통에 붉은 눈이 한 쌍 달려있고 평상시에 입은 보이지 않지만 사냥감을 포식할 때에는 안쪽으로 휘어진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한
입을 드러냅니다. 주로 사람을 잡아먹지만 때로는 돼지나 소는 물론 대형견 정도의 개마저 잡아먹는다고 전해집니다. 사람을 잡아먹을 땐 입고 있는 옷이나 가방까지도 신경 쓰지 않고 씹어 먹으며 가끔 소화가 어려운 귀금속 등은 뱉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2명 이상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며 먹잇감이 겁에 질려 하는 표정을 좋아하는 듯이 멀리서부터 서서히 다가가고 안심했을 때 제압하는 방식을 즐깁니다. 다른 초자연적인 존재들처럼 빠르게 이동하진 못하지만 일반적인 성인 남성보다는 빠른 이동 속도를 지녔으며 어둠 속에서는 더욱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이트워크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트레버 앤더슨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내용이라고는 얘 이름은 나이트워크입니다. 라는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각색되거나 제3자가 만든 내용이며 실제로 트레버 앤더슨이 상상한 나이트워크가 어떤 존재인지는 오로지 보는 사람의 상상력에 맡기는 셈입니다. 사사님들께서 나이트워크를 보면 어떤 존재라고 생각되십니까? 사사님들이 생각하는 나이트워크에 대한 설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고스트 피그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2007년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먹구름이 가득한 어느 날 유튜브에 하나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잭 로터스라고 불리는 이 남성은 유령이 나타난다는 소문의 장소로 찾아가는 컨셉의 유튜버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어느 폐건물로 유령을 찾아 방문했습니다. 건물 이곳저곳을 살펴보다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발견했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뭔 냄새야? 그런데 내려갈수록 알 수 없는 악취가 코를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도저히 못 참겠다 생각한 잭은 그대로 건물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몰랐지만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나니 예상외로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잭은 기쁘기도 하면서 의아했기에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댓글창에는 온통 일명 고스트피그라는 괴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을 다시 확인해보니 당시 폐건물에서 잭이 나오기 바로 전에 저 멀리 무언가 움직이는 게 촬영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돼지와 같은 얼굴과 피부색을 지녔으며 몸은 삐쩍 마른 상태였고 신장은 2m가 넘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몸통의 아래쪽이 없는 모습이 특징인데 이러한 모습 때문인지 고스트피그라고 불리는 존재는 자신의 하반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사냥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이후에도 몇몇 사람들이 고스트피그를 목격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떠돌기 시작했고 조작된 내용도 많았지만 그중 일부에서는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고스트피그는 혼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노린다. 둘째, 목표물의 발이나 다리 등 하반신을 노려본다. 셋째, 피해자는 하반신을 빼앗기고 나머지 신체는 산산조각이 나게 된다. 였습니다. 2007년 유튜브에 올라왔던 잭 로터스가 방문했던 폐건물의 영상에서도 건물 지하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피해자의 신체에서 났던 썩은 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신의 하반신을 빼앗으려는 돼지를 닮은 유령, 고스트피그. 여기 한 명의 남성과 한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제프와 줄리아라는 이름의 두 사람은 얼마 전 소개팅으로 만나 커플이 된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취미부터 성격까지 너무나 잘 맞았기에 사소한 말다툼도 없이 예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서 떨어진 생태공원으로 캠핑을 갔었습니다. 강에서 물놀이도 하고 바베큐도 구워 먹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었습니다. 제프는 슬슬 잘 준비를 하기 위해 텐트 안에 들어가 짐을 정리했고 줄리아는 텐트 밖에서 밤하늘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텐트 정리를 끝낸 제프가 텐트 안에서 줄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줄리아의 대답이 없었고 이상하다 생각한 제프가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줄리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프는 계속해서 줄리아를 부르며 텐트 주변을 살피던 그때 숲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줄리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줄리아? 거기서 뭐하고 있어?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제프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줄리아의 목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줄리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웬 토끼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한 토끼라고 하기엔 사람만큼이나 큰 덩치에 유난히 길게 자란 앞발이 있었고 눈은 인위적으로 만든 듯 하얀 점을 찍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프는 기묘한 토끼 괴물을 보고 얼어붙어 있었고 바로 그때 토끼 괴물이 말했습니다. 여기야, 여기야. 줄리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라 도망치려던 제프는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진 제프가 자신의 발을 보자 줄리아에게 선물한 반지를 끼고 있는 손이 제프의 다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토끼 괴물은 서서히 제프에게 다가왔고 숲에선 제프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휴머노이드 토끼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먼저 이 존재의 이름은 휴머노이드 토끼입니다. 주로 어두운 숲이나 인적 드문 도로에서 출몰하며 다양한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토끼라는 이름처럼 자연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로봇이나 생물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공격적인 모습을 드러내는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영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뿐인지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휴머노이드 토끼에 대한 위험성은 미지수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휴머노이드 토끼의 모습이라고 알려진 이 사진을 보면 팔이 유난히 길고 두 발로 서 있으며 고개를 돌린 채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또한 휴머노이드 토끼의 눈은 흰색 페인트나 만들어진 모형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왠지 어색한 눈동자를 지녔다고 합니다. 숲속이나 어두운 도로에서 나타나 목소리를 흉내내는 정체불명의 생명체 휴머노이드 토끼. 목적과 행동 패턴을 모르기에 더욱 두려운 존재 같습니다. 사서님들도 알 수 없는 생물을 마주치게 된다면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인도 외곽에 위치한 어느 작은 마을. 소꿉친구인 자하드와 주리는 마을 공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하드가 멈춰섰고 무언가 바라봤습니다. 주리는 자하드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쳐다봤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멀리 3명의 사람이 나란히 공중에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서히 지상으로 내려왔고 주리와 자하드는 신기한 마음에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 그들은 사람이 아닌 무언가였습니다. 머리가 없고 온몸은 삐쩍 마르거나 부패했으며 팔다리 또한 비정상적으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들의 목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붉은색 줄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붉은색 줄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 있었으며 3명의 괴상한 존재들은 그 줄에 매달려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자하드는 신기해하며 하나의 괴생명체를 건드렸습니다. 그러자 자하드가 건드린 괴생명체는 줄에서 떨어지더니 순식간에 썩어 모래로 변했고 붉은 줄이 자하드의 목을 휘감았습니다. 주리는 자하드를 붙잡으며 붉은 줄을 풀어보려 했지만 오히려 주리의 손이 베일 정도로 날카롭고 튼튼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붉은 줄은 자하드의 목을 점점 강하게 조르더니 머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리는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었고 곧이어 자하드의 목에는 붉은 줄이 연결되어 괴생명체들 사이에 나란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주리는 울면서 집을 향해 도망갔고 붉은 줄에 연결된 자하드의 몸통과 괴생명체들은 하늘로 서서히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3 레드 스트링스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3 레드 스트링스는 직역하면 3개의 붉은 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이 존재는 항상 3개의 몸통이 함께 다니며 붉은 줄에 연결된 채 공중을 떠다닙니다. 아주 높게 떠다닐 때도 있고 지면에 가깝게 떠다니기도 합니다. 누군가 이들 중 하나에 접촉하거나 붉은 줄에서 떼어놓으려 할 경우 그 사람이 새로운 희생양이 되어 줄에 속박된 채 함께 다니게 됩니다. 이 존재에 대한 사진은 2020년 11월 20일 트레버 앤더슨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했으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하필 3명의 몸통인 건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3개가 함께하며 붉은 줄에 매달려 공중에 떠다닌 것 정도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 레드 스트링스의 목적과 기원은 무엇일까요?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펜싱 선수를 흔히 펜서라고 부릅니다. 피아노 치는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어느 작은 마을. 평소 조용하기로 소문난 이 마을에서 이날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흘러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광장에 있는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스포츠 경기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고 잠시 후 화면에 어느 소년이 나오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을이 떠들썩했던 이유는 화면에 나온 저 소년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줄리안이라는 소년이었고 게다가 스크린 너머의 장소는 다름 아닌 세계 펜싱 대회 결승전 무대였습니다. 이미 줄리안은 슬래셔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세계 챔피언을 거머쥔 상태였기에 이번 대회 역시 손쉽게 우승할 거라 예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안의 승승장구를 질투하던 라이벌 팀의 선수들에 의해서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애당초 라이벌 팀 선수들은 줄리안이 사용하는 물통에 약물을 섞어 컨디션을 아주 조금 떨어뜨릴 생각이었습니다만 급한 마음에 치사량을 넘을 정도로 섞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줄리안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물통을 사용했고 결국 탈의실에서 쓰러지는 그 순간 문 밖에서 자신을 훔쳐보던 라이벌 팀 선수들을 목격하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펜서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세계 펜싱 챔피언 슬래셔가 사망한 뒤 결국 라이벌 팀 선수들이 범인으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범인들 중 그 누구도 실형을 받지 않고 집행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만 받으며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한동안 온라인상에선 범인들의 부모가 법조계 사람들이라서 솜방망이 처벌하는 거 아니냐면서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금세 사람들 사이에서 잊혀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당시 줄리안의 물병에 약물을 넣었던 범인 중 한 명인 윌리엄은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숲속에 위치한 개인 별장으로 친구들과 놀러 갔습니다. 그러던 중 윌리엄은 볼일을 보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람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숲. 윌리엄은 갑자기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자 펜싱 경기 복장을 입은 사람, 즉 펜서가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무의식적으로 입 밖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줄리안? 펜서는 윌리엄을 잠시 노려보더니 칼을 세우며 자세를 잡았습니다. 잠깐만, 지금 뭐 하자는... 그 순간 펜서는 윌리엄을 향해 칼을 뻗었고 칼끝은 윌리엄의 어깨를 관통했습니다. 윌리엄은 비명을 지르며 친구들이 있는 별장으로 도망쳤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달린 윌리엄은 결국 친구들을 발견했고 다가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온몸이 피범벅이 된 채 일그러진 표정으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이 쉴 정도로 비명을 지르던 윌리엄은 어느새 자신의 뒤에 서 있는 펜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숲에선 윌리엄의 짧은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날 지역신문과 뉴스에는 숲속에서 끔찍하게 살해당한 6명의 남녀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고 마을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은 과거 사망한 윌리엄과 함께 줄리안의 물병에 약을 탔던 에드윈과 토마스였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에드윈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토마스 역시 그 다음날 사망했습니다. 마을에서 줄리안과 라이벌 팀원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펜서 유령으로 살아난 줄리안의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줄리안을 죽게 만든 사람이 모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펜서에게 살해당하는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했습니다. 밀실에서 홀로 살해당하기도 하고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몰살당하는 등 피해자의 공통점이나 장소나 인원수와 관련 없이 무작위로 펜서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해당 지역의 경찰과 언론사, 정부는 수많은 퇴마사와 심령술사 등을 호출하여 펜서를 잠재우거나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펜서가 더욱 난폭해질 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마을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그렇게 이름 없는 마을은 지도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언론사와 힘을 모아 펜서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기밀화하였고 세간에서 잊혀지도록 하면서 그저 괴담으로 떠돌도록 여론을 조작하였습니다. 지금도 지도에 없는 버려진 마을에 방문했다는 사람들이 펜서를 목격하거나 살해당하는 사건이 종종 벌어지고 있으며 정부에선 수시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걸 삭제 및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서님들도 지도에 없는 마을에서 펜서를 만나게 된다면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영어로 허그는 껴안다, 포옹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허거는 포옹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더 허거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더 허거 본 영상에서는 이 존재에 대한 내용이니 그냥 허거라고 부르겠습니다. 허거는 눈, 코, 입 등에 이목구비가 없는 창백하고 삐쩍 마른 사람 형태의 존재입니다. 마치 인형극에 쓰이는 마리오네트처럼 줄에 매달린 채 살짝 공중에 떠 있습니다. 최초로 이 존재를 마주한 트레버 앤더슨은 할로윈 장식이라고 생각했었으나 그때 당시가 8월이었기에 생각
시각을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단순한 사람 모형이라고 하기엔 골격이나 눈에 보이는 질감이 어쩌면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와 연결되어 있는 줄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레버 앤더슨은 이 존재를 더 마리오네트라고 불렀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이 존재가 최초로 공개되었을 당시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기에 클라크라는 유저가 포옹하는 자 허거라고 지정했지만 이후 트레버 앤더슨은 이 존재를 마리오네트라고 밝혔습니다. 뭐 어떻게 부르던 자유지만 원작자가 지정한 마리오네트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마리오네트의 정체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이 중에는 마리오네트를 조종하는 거대하고 털이 많은 거미가 있으며 마리오네트로 춤을 추고 사람을 유인한 뒤 잡아먹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미의 정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지지받는 내용은 과학 실험으로 인해 태어난 거대 변종 거미이며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거대해졌고 결국 더 이상 실험실에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자라게 되자 야생으로 내보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실험 실패를 감추고 책임을 회피한 연구원들도 그 거미가 높은 지능으로 인간을 유인해 사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땐 너무 늦은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험실 탄생설 이외에도 거대 거미가 사실은 우주에서 왔거나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 알려진 사실 중 공통점은 도로나 시야가 탁 트인 공간에서는 사냥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마리오네트를 이용해 먹잇감을 유인할 때에는 상당히 다양하고 역동적인 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오네트로 보여주는 춤은 그냥 관심을 끄는 정도의 춤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힘이나 최면 효과가 있는 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번 마리오네트를 본 사람은 눈을 떼지 못하고 서서히 다가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이 모일 때까지 계속해서 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마리오네트에게 다가온 순간 아주 얇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실이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사람들이 모인 그 순간 마리오네트는 춤을 멈추고 사람들에게 포옹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은 거미줄에 끌려가고 거대 거미에게 먹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가설과 이야기, 설정들이 있지만 애당초 트레버 앤더슨의 공식 설정이 아니기에 어떻게 생각하든 무엇을 상상하든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크리피파스타의 매력 아닐까요? 마리오네트를 이용해 춤을 추고 사람을 유인하고 잡아먹는 거대 거미와 마리오네트, 더 마리오네트.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스마일 윈 미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눈이 내리고 찬바람이 불던 어느 날 주말에 만나서 함께 놀던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공원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날씨가 춥고 바람도 불어서 어딘가로 자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마침 눈앞에 지하주차장이 보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도 추운 건 마찬가지였기에 주변을 둘러보던 중 보일러실 문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계단을 따라 내려간 뒤 아이들은 실종되었습니다. 이후 경찰과 주민들은 아파트 전체를 찾아봤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들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 아이들이 실종되었던 사건과 비슷하게 지하 계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지막 CCTV 기록이었으며 아무리 수색해도 아무런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실종되었던 아이들 중 한 명인 티미가 들고 다녔던 핸드폰이 계단 중간에서 액정이 부서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마치 집어던진 듯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이 있었고 그것과 동일한 페인트가 핸드폰 모서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액정이 깨졌지만 다행히 데이터는 무사했기에 핸드폰의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느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낡고 어두운 복도를 걷는 지금은 실종된 아이들이었습니다. 티미와 친구들은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멈췄고 급히 뒤를 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티미의 친구 한 명이 넘어졌고 이어서 비명소리와 으적으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 역시 짧은 비명과 함께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홀로 달리던 티미가 슬쩍 뒤를 돌아보자 거대한 입이 달리고 기괴하게 꺾인 앙상한 다리로 자신의 바로 뒤에서 속도를 조절하며 장난치듯 웃으며 따라오는 괴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망이 없다 생각한 티미는 기록을 남겨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생각으로 괴물의 사진을 찍고 핸드폰을 출구를 향해 집어 던졌고 벽에 튕겨 계단 중간에 떨어진 핸드폰에는 티미의 비명과 괴물의 저작음이 오랫동안 녹음되었습니다. 경찰과 시민들은 영상과 사진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괴물을 죽이러 가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관리인이 벌벌 떨며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이런 장소 저희 단지에 없습니다. 5년째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얼어붙었고 실종 아이들의 부모들은 믿을 수 없다며 각자 흩어져 지하 보일러실, 지하 탕비실 등 여러 지하실을 찾아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그 부모들마저 실종되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지역에선 지하에 갈 때는 반드시 성인과 함께 가야 하며 성인이라도 혼자서는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존재는 스마일 윈 미라고 불리며 번역하면 나와 함께 웃어줘 라는 뜻이 됩니다. 웃고 있는 듯한 입모양 때문에 붙은 별명이며 기괴한 다리와 대조되는 커다란 몸통과 입이 특징입니다. 일각에선 이 존재가 고속도로 벌레, 즉 하이웨이 웜으로 진화하기 전의 모습이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어두운 지하나 복도에서 나타나 어린이나 홀로 있는 성인을 발견하면 웃음진 채 달려들어 잡아먹는 존재 스마일 윈 미. 사서님들도 지하실에서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시외에 위치한 어느 낡고 허름한 모텔. 이곳에서 숙박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슬슬 잠에 빠지려던 그 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무시하고 잠을 자려고 했지만 쿵쿵거리는 소리는 끊임없이 계속 들렸고 참다 못한 남성은 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 아래 틈으로 비춰진 불빛을 보며 남성은 누군가 깡총깡총 뛰어다니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나 술 취한 어른일 거라 예상하며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그러나 남성의 눈에 비친 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피부에 뒤집힌 얼굴이 달렸고 검붉은 드레스를 입은 몸통 아래에 6개의 손가락이 달린 팔로 우두커니 서있는 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괴물은 제자리에서 쿵쿵 뛰고 있었으며 남성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남성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다행히 그 괴물은 빠르지 않았기에 남성은 무사히 도망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괴물의 이름은 텀퍼입니다. 번역하면 쿵쿵거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텀퍼는 주로 낡은 모텔이나 인적 드문 건물에서 저녁에 나타나 복도를 뛰어다닙니다. 기괴한 모습과 달리 사람에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밤늦게 쿵쿵거리는 건 충분히 피해를 주는 행동이긴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텀퍼와 닮은 존재가 발견되었습니다. 돌스바디라고 불리며 인형 몸통이라는 뜻의 이 존재는 여자아이처럼 보이는 일본풍의 인형 얼굴을 지녔으며 왼쪽 눈이 있어야 할 부분이 깨져 있고 그 틈에서 천장을 향해 팔처럼 보이는 것이 뻗어 있었습니다. 붉은 드레스 아래에는 공중에 떠 있는 팔이 있으며 앞에 소개했던 텀퍼와 달리 돌스바디는 공중에 뜬 채 이동했습니다. 낡은 폐건물에서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을 듣고 세계 각지의 고스트 스팟을 찾아다니는 어느 고스트 매니아 여성이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이 존재는 텀퍼와 달리 다가오는 소리를 내지 않기에 마주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또한 허공에 떠있는 팔은 사람을 잡기에 충분해 보였으며 실제로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지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만약 목격자들이 이 존재와 마주치고서 도망가지 않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위협적인 존재인지 아닌지 알 수 없기에 더욱 조심스러운 존재, 텀퍼와 돌스바디. 사서님들도 낯선 존재를 마주치게 된다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 사진작가 줄리아는 마을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찍었던 사진을 한 장 한 장 확인하던 줄리아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분명 찍을 당시엔 텅 빈 하늘뿐이었는데 어느샌가 사진 속에는 기괴한 모습의 존재가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해골이나 삐쩍 마른 사람과 같은 형태가 검붉은 살점으로 엮여있는 채로 겹겹이 쌓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은 줄리아는 그 사진을 찍었던 장소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전과 같은 방향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촬영된 사진을 확인하자 예상 밖으로 기괴한 존재는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줄리아는 카메라의 고장이나 사진을 인화하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됐던 거라 생각하며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4개월 뒤 촬영한 사진을 온라인에 업로드하던 줄리안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메일을 확인한 줄리안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줄리안이 받은 메일의 내용은 동료 사진작가가 자신이 얼마 전 찍은 풍경 사진이 이상하다며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 사진에 찍힌 것은 다름 아닌 4개월 전에 줄리안이 촬영했던 기괴한 존재와 매우 닮은 모습의 괴물이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줄리아는 급히 서랍을 뒤적거렸고 4개월 전 찍었던 사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동료가 보내준 사진과 비교했습니다. 초점이 흐리긴 했지만 분명 4개월 전보다 덩치가 더 커져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마치 탑을 쌓은 듯 윗부분에 사람과 같은 형태가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줄리아는 동료에게 자신도 이 탑을 4개월 전에 본 적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줄리아는 그 후 탑에 대해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타워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이 존재는 타워라고 불리며 우리말로 탑이라고도 부릅니다. 최초 발견 당시 높이는 17피트 정도였고 보이는 모습처럼 사람의 뼈와 살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겉모습과 달리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거나 피해를 주진 않는다고 합니다. 타워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으나 4개월마다 탑을 쌓듯이 타워의 크기가 점점 높아진다는 것과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으며 사진을 찍어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흔히 말하는 감이 좋은 사람, 즉 기가 센 사람들은 왠지 모를 오싹한 기분과 함께 타워의 존재를 느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트레버 앤더슨은 타워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4개월 정도마다 특별한 몇 가지가 탑을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과연 4개월마다 타워를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는 특별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무해하다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사람을 해치는 걸까요?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달빛조차 구름 뒤에 숨은 어두운 저녁의 어느 바닷가. 해양 경비요원인 루이스와 찰리는 여느 때처럼 해변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루이스, 나 화장실이 좀 급한데. 알겠어 찰리, 먼저 사무실에 가 있어. 나는 순찰 마무리하고 갈게. 찰리는 위급 상황으로 인해 먼저 빠른 걸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으며 루이스는 혼자 순찰을 돌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루이스는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양 경찰과 협조하여 수색에 나섰지만 루이스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루이스가 실종된 해변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다른 해변에서 루이스의 팔과 같은 위치에 문신이 새겨진 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선 루이스가 실종된 날에 그 해변에서 찍었다고 하는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고블린 샤크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2020년 4월 13일 해변이 보이는 전망 좋은 어느 가정집. 이곳에 살던 부부는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제를 많이 넣고 섬유유연제를 진하게 넣어도 빨래를 하고서 말리면 모든 세탁물에서 아주 고약한 소금 냄새가 풍겼기 때문입니다. 세탁기가 낡아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지하실에 있던 세탁기를 버리기 위해 지하실 밖으로 옮기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하실 구석에서 창백한 피부를 지니고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 난 괴생명체가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깜짝 놀라 몸을 숨긴 부부는 들키지 않게 조심히 사진을 한 장 찍었고 집 밖으로 나와서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왔고 부부와 함께 지하실로 갔으나 어느새 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빨래에서 소금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트레버 앤더슨이 만든 고블린 샤크는 길고 뾰족한 코가 특징이며 사람과 비슷한 팔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이빨이 가득 난 입으로 사람을 뜯어먹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와 육지 어디서든 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어와 닮은 괴생명체 고블린 샤크. 사서님들도 홀로 있을 때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너버스 하우스 게스트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미국 동부의 어느 시골 마을 밥이라는 이름의 남성이 있었습니다. 평소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밥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외부와 단절된 채 집안에서 혼자 지냈습니다. 이웃 주민들도 처음엔 걱정 어린 마음으로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려 했으나 그럴수록 밥은 더욱더 집 안에 틀어박히고 공포심과 망상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겁 많고 불안해하는 모습과 달리 호기심 또한 유별난 편이라 종종 창문 커튼 사이로 밖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밥은 평소처럼 후드를 뒤집어 쓰고 마트에서 시리얼과 우유를 사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여성 제시가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제시는 밥에게 잘 지내는지, 밥은 어떻게 해결하는지 등 일상적인 안부를 물어봤습니다. 밥은 우물쭈물하며 짧은 대답만 했고 그렇게 몇 분간 대화를 마친 후 제시와 밥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밥의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밥, 문 좀 열어주시죠.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잠시 후 밥은 조심스레 문을 열었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서로 이동하시죠. 밥은 화들짝 놀라며 그럴 리 없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은 일단 경찰서로 가서 이야기를 듣겠다 말했습니다. 결국 경찰서로 향했고 그곳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전날 마주쳤던 제시가 밥을 성추행범으로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밥은 당연히 억울해했지만 제시의 일관된 진술과 눈물에 경찰들도 제시의 편이었습니다. 오히려 밥에게 자백을 강요하고 합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 소심했던 밥은 이렇게 외출하고 사람 많은 곳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기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거짓 자백을 하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한 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밥은 더욱더 외출을 하지 않게 되었고 가끔 창문 틈으로 밖을 살펴볼 뿐이었으며 망상과 불안함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무렵 이웃집에서 악취가 난다는 신고로 인해 피해 망상과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했던 밥의 시신이 사후 일주일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밥의 사망 소식이 알려지고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한 장의 사진이 온라인에 게시되었습니다. 무언가 거대하고 새하얀 존재가 집 위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존재는 너버스 하우스 게스트라고 불리며 사진 게시자의 말에 따르면 사진을 찍자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으며 사진을 찍기 전까지 이 존재는 그저 바라볼 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목격담이 이어졌으나 그 누구도 이 존재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었으며 그저 불안하고 초조한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기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을 건네거나 사진을 찍는 등 누군가 자신을 인지했다고 느낀다면 어느샌가 사라져버린다고 합니다. 목적도 이유도 알 수 없이 그저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 너버스 하우스 게스트. 과연 목적이 뭘까요?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보름달이 뜬 고요한 저녁, 정적을 깨고 경찰서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아파트 지하실에 늑대가 있습니다. 어느 낡은 아파트 지하실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은 황당해하면서 해당 아파트로 향했고 그렇게 출동한 경찰은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지하실 늑대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이 존재의 이름은 지하실 늑대입니다. 이름처럼 지하실에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땐 길고 커다란 입이 특징이며 눈이나 귀는 보이지 않고 다리도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뱀처럼 긴 몸통을 지니고 있으며 그 끝이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치 카툰캣처럼 신체를 어느 정도 변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실 늑대는 누군가 지하실에 들어올 경우 처음엔 마치 장난치듯 없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안심하는 그 순간 어느새 앞에 나타나 소름 끼치는 웃음을 지어 보이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도망치려 할 때 순식간에 접근하여 대상을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실 늑대가 포식한 장소에선 단 한 방울의 혈흔조차 발견되지 않았기에 야생동물처럼 먹는 것이 아닌 체내에 흡수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실 늑대의 유일한 약점으로 언급되는 것은 강한 빛입니다. 약 600루멘 이상의 밝기를 띠는 조명을 비출 경우 괴로운 듯한 울음소리를 내며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지하실 늑대의 정체가 뭔지, 왜 지하실에서만 출몰하는지, 모든 사람에게 적대적인 건지 의문이 가득한 상태입니다. 과연 지하실 늑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사서님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지만 영상이 너무 짧아진 관계로 하나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재의 이름은 스킨드 울프. 번역된 공식 명칭이 있진 않지만 굳이 제 느낌대로 이름을 짓자면 창백한 늑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존재는 이름처럼 창백한 피부를 지녔고 사람처럼 두 발로 걸어다니며 늑대와 닮은 머리를 지니고 있습니다. 목격되는 장소는 주로 버스 정류장이며 왜인지 모르지만 정류장에서 하염없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백한 늑대는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긴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으며 누군가 다가가거나 말을 건다면 깜짝 놀라 도망갑니다. 주로 인기척이 없는 시골이나 늦은 시간 도로변에 위치한 정류장에서 출몰하는 편입니다. 과연 창백한 늑대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사서님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유난히 고요한 저녁, 잠을 자던 데이브는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1층에서 뭔가 긁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데이브는 손전등을 들고 1층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지나 거실에 도착한 그 순간 무언가 빠르게 데이브의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순간 데이브는 깜짝 놀라 얼어붙었고 조심스레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러자 그곳엔 마치 뭔가 찾고 있는 듯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새하얗고 기괴한 생물이 있었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듯 낮은 체구에 수많은 거미 다리 같은 게 붙어 있었고 몸통 윗부분엔 사람 얼굴과 닮은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괴생명체는 수많은 다리를 이용해 매우 빠르게 이동했으며 데이브가 미처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데이브의 옆으로 두세 번은 지나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데이브네 집에서 기르던 강아지 찰스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이브가 거실을 둘러보다 소파 옆에 널브러진 검붉은 살덩어리와 털을 발견했습니다. 데이브는 이것이 강아지 찰스였던 걸 본능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2층에서 자고 있던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이 소리를 듣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땐 소파 옆에 피범벅인 2개의 살덩어리와 털이 남아있을 뿐 데이브와 찰스는 보이지 않았으며 열려있는 거실 창문으로 찬바람만이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스커틀링 헤드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이 존재의 이름은 스커틀링 헤드입니다. 몸통의 윗부분이 사람의 얼굴과 닮아 있으며 수많은 거미와 같은 다리가 특징인 이 생물은 깊은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의 특성을 띱니다. 쥐나 토끼는 물론 개나 고양이, 게다가 어린아이까지도 날카로운 다리로 사냥하여 몸통 아래에 있는 무수한 이빨이 가득한 입으로 잡아먹습니다. 먼저 각 다리에 있는 침샘에서 용해액을 분비해 먹잇감의 뼈와 장기 등을 녹인 뒤 혈액과 척수액, 뇌수를 먹어치운 뒤 살덩어리만 남기고 떠나갑니다. 또한 상당한 수준의 지능이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문을 열고 닫을 줄 알며 마치 먹잇감을 방심시키거나 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냥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커틀링 헤드에 대한 최초 기록은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무려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서 스커틀링 헤드와 닮은 존재에 대해 기록되어 있었으며 확실하진 않으나 연구자들의 말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들이 스커틀링 헤드를 사육하여 죄인을 고문하거나 사형하는 일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현대사회에 들어 목격되고 있는 스커틀링 헤드를 보면 먹이를 많이 먹고 성장하며 오래 생존한 개체일수록 몸통의 얼굴이 더욱 또렷하게 변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번식 습성은 동굴이나 깊은 숲속에 알을 낳는 것으로 보이고 막 태어난 개체는 주변 벌레나 진드기 등을 먹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간혹 꽃가게나 과수원 등에서 알이 발견되기도 하며 꽃이나 과일에 섞여 가정집에 배달된 뒤 모두가 잠든 사이에 부화하여 잠든 사람의 코나 귀를 통해 체내로 들어가 내부에서부터 그 사람의 장기와 뼈를 녹이고 뇌수와 척수액 등을 먹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거미 다리와 사람의 얼굴을 지닌 야행성 육식동물 스커틀링 헤드. 사서님들도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땐 알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세척한 뒤 드시기 바랍니다. 어느 늦은 저녁 커플 여행 중인 루크와 릴리는 관광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루크는 발걸음을 멈추고 창백한 표정으로 무언가 바라보며 양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릴리는 그런 루크에게 왜 그러는지 물었으나 루크는 겁에 질려 벌벌 떨면서 귀를 막은 채 소리쳤습니다. 저거 뭐야? 저거 안 보여? 그리고 이 소리는 또 뭐야? 머리가 터질 것 같아. 루크가 바라보던 곳에는 건물 뒤편에서 거대하고 검은 형태의 존재가 빛나는 눈과 입을 지니고 루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릴리의 눈에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하늘일 뿐이었기에 루크의 공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릴리가 그런 루크를 진정시키던 그때 루크의 발끝부터 흐려지더니 순식간에 검은 안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릴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루크를 불러봤지만 릴리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스카이 스크리머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이 존재의 이름은 스카이 스크리머입니다.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것을 뜻하는 스크리머라는 이름처럼 듣는 것만으로도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소음을 지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스카이 스크리머의 소리는 특정 인간들에게만 들린다고도 전해집니다. 스크리머의 덩치는 약 30m 이상으로 추정되며 빛나는 3개의 구멍은 얼굴로 보입니다. 그리고 얼굴이 있는 몸통 아래에 문어처럼 여러 개의 촉수가 달려있는 게 목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이목구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서 온 건지 알지 못합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연기처럼 나타나 주변을 순찰하듯 두리번거린 뒤 다시 안개처럼 사라진다고 합니다. 스카이 스크리머는 주로 밤에 목격되었으며 모습을 드러낸 뒤 나름의 기준에 따라 인간을 분류하고선 안개가 되어 사라질 때 목표로 선택된 인간도 함께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선 스카이 스크리머가 인간들의 미래를 볼 수 있으며 해당 인간이 미래에 가치가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어딘가로 납치하거나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는 스카이 스크리머의 주관적 기준으로 보이기에 정확한 분류 기준은 알 수 없습니다. 사서님들도 어딘가에서 늦은 밤에 스카이 스크리머를 만나고 소음을 듣게 된다면 부디 도망쳐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저 멀리 수평선을 따라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로 거대한 그림자. 그것은 잠시 멈춰서서 나를 내려다봤고 그 순간 그것의 머리에 있는 수많은 눈들이 석양에 반사된 채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주저앉았고 그것은 네 발로 기어서 어딘가로 이동했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트레버 앤더슨 시리즈 트리헤드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이 존재의 이름은 트리헤드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트레버 앤더슨은 이 존재의 이름이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다. 그저 바라볼 뿐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약 500m 높이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 이 생물은 사람처럼 두 쌍의 팔과 다리를 지녔으며 유독 길고 마디가 뚜렷한 3개의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머리 부분은 여러 개의 머리가 가득 달려 있으며 그 사이로 기다란 촉수 같은 것이 흐물거리는 게 보입니다. 트리헤드는 평상시에 4발로 이동하며 멈춰섰을 땐 2발로 일어섭니다. 트리헤드는 노을이 질 때 또는 해가 뜰 때 주로 출몰합니다. 게다가 항상 빛을 등지는 각도에서 발견되었기에 어떤 색깔을 띠고 있는지 디테일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트리헤드는 브레이킹 뉴스나 베이모스와 같은 자이언트의 일종이고 그들을 숭배하는 달 숭배자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으며 달 숭배자들이 두 번째 달을 발견하면서 트리헤드가 지구에 온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목격된 자이언트 개체들이 인간을 공격하거나 어딘가로 납치하는 행동, 일명 수집기간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트리헤드가 지구에 온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왔던 건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트리헤드는 사람을 공격하긴커녕 사람과 마주치면 자리를 피하고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기에 공격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트리헤드는 2발로 서 있을 수 있지만 머리의 무게 때문에 4발로 이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트리헤드는 수많은 머리에 달린 여러 개의 눈이 있으며 높은 시력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주 멀리 있는 사람을 또렷하게 볼 수 있으며 만약 누군가 자신과 눈을 마주친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만히 그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몇 분 뒤 다시 4발로 기어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거대한 크기의 존재임에도 아주 멀리서 노을 질 때만 목격되기에 트리헤드가 주변 사람들의 정신을 조작하여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해질녘이나 해돋이에 나타나는 수많은 머리를 지닌 거대한 존재 트리헤드, 과연 정체가 뭘까요? 정말 자이언트의 일종이라면 인류의 적인 걸까요? 아니면 유일하게 자이언트와 맞서는 인류의 수호자일까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기괴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